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CU의 핀과 직접 연결되는 부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회로도에 연결을 해볼 겁니다. 첫 단계로 GPIO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GPIO는 이렇게 밑에 써있는 것처럼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의 머리 글자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LED를 켜는 것을 넘어서 왜 그렇게 연결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키캐드의 네트 라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작에 힘이 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설명란의 후원을 통해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응원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보드 전체 구성도에서 어느 부분을 진행할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LED 4개를 우리는 붙이기로 했는데요. 빨강, 초록, 파랑, 오렌지 이렇게 4개의 색깔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보통 이런 모양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다리가 있는 딥 타입의 원형 LED이고요. 아래는 SMD 타입으로 표면 실장용 부품입니다. 우리가 달아볼 LED는 1608 사이즈의 SMD 타입 LED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나 스마트폰, 각종 조명, 그리고 길을 가다 보는 큰 전광판 또는 조형물 등 우리 주변에 LED가 굉장히 많이 쓰여서 자연스럽게 들어볼 수 있는 단어죠. LED의 이름은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인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의 앞글자를 따서 LED라고 부릅니다. 한글로는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LED는 화합물 반도체이고요. 반도체 소자를 만들 때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반도체를 우리는 화합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 때 어떤 화합물을 써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LED의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OLED 같은 경우는 유기물 반도체이기도 하죠.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소자인데요. 빛만 나오면 가장 좋은데 열도 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P형 반도체 그리고 N형 반도체를 접합을 시켜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소자에 순방향의 전기를 가해주면 전자가 많은 N층에서 P층의 전공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결합을 합니다. 이 결합 과정에서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우리한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이 바로 우리가 보는 LED의 빛입니다. LED는 다이오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호도 일반 다이오드와 거의 같습니다. 이 나가는 모양의 화살표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보통 2개나 3개 정도로 표시를 해줍니다. LED에는 2개의 핀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쪽 핀을 에노드라고 부르며 플러스 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핀을 통해서 전류가 들어오는 거고요. A 혹은 플러스라고 보통 표시를 해줍니다. 반대쪽은 캐소드라고 부르는 핀이며 마이너스의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나 K로 표시를 해줍니다. K 같은 경우에는 독일 발음이 이제 K로 시작해서 캐소드라고 되기 때문에 K 혹은 C로 표시를 해줍니다. 실제 부품에서도 극성을 알면 좋겠죠. 이렇게 딥 타입의 부품에서는 다리로 판별을 하는 게 가장 쉬운데 다리가 긴 쪽이 에노드 쪽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은 쪽이 캐소드 쪽입니다. 이 캐소드 쪽이 보통 원형 LED의 경우엔 평평하게 깎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MD 타입 같은 경우에는 LED 제조사마다 표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시트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보통은 캐소드를 표시를 해주거나 이렇게 아니면 삼각형의 방향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캐소드에 보통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LED를 켜는 방법은 플러스 극인 에노드가 마이너스 극인 캐소드보다 전위가 높으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높다고 켜지진 않겠죠? 우리가 LED를 볼 때 LED 데이터시트에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봐야 될 것은 VF, 순방향 전압입니다. 포워드 볼테이지라고 하고 이건 LED가 켜지기 위한 최소한의 전압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 순방향 전류입니다. IF라고 나타내고 LED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나타냅니다. 보통 작은 LED 같은 경우엔 20mA에서 30mA 정도까지는 버티는데 이렇게 많은 전류를 다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사용하려는 상태 표시용 LED 같은 경우 적은 전류를 흘려도 충분히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VR이라고 하는 최대 역전압입니다. LED는 순방향의 전압을 흘려야 되는데 이 순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의 전압을 걸었을 때 버틸 수 있는 한계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다이오드들과는 다르게 5V 정도로 좀 많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도가 있는데요. 이 광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LED의 색상마다 광도가 다른데 빨간색과 초록색 LED를 똑같이 바로 옆에다 두었을 때 똑같은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어느 한쪽 LED가 밝게 보일 겁니다.
이럴 때 우린 시각적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광도 파라미터를 보고 각각에 맞는 저항을 달아줘야 됩니다. LED는 적절한 전압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전류를 엄청나게 끌어다 쓰고 결국엔 소자가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에 전류 제한 저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알맞은 저항의 값은 LED마다 다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ohm의 법칙인 V는 IR을 약간 변형해서 나온 아래와 같은 수식이 있습니다. 이 수식을 통해서 알맞은 저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VS 같은 경우엔 공급 전압입니다. STM32 같은 경우엔 3.3V를 사용을 하니까 여기가 3.3V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F는 아까 전에 봤던 순방향 전압이죠. LED 데이터 시트를 잠깐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네, 롬사에서 만든 LED인데요. 이쪽에 보면 특징이 있고 좀 내려보겠습니다. VF, 포워드 볼테이지를 보게 되면 최대 2.7이고 2.2V를 보통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S는 공급 전압이기 때문에 3.3V 그리고 VF는 방금 전에 봤던 2.2V입니다. 2.2 그리고 밑에 IF 순방향 전류죠. 이거는 데이터 시트를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최대 맥시멈이 포워드 커런트 IF가 20mA입니다. 근데 우리는 20mA보다 훨씬 더 적은 전류를 흘려줄 겁니다. 상태 표시용 LED이기 때문에 5mA만 흘려줘도 충분히 상태 표시의 LED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IF는 5mA인데 5mA인데 이것을 암페어로 바꾸면 0.005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0.005이고요. 쪽 1.1분의 0.005 해서 계산기를 쓰겠습니다. 1.1 나누기 0.005 220이 나오네요. 그래서 220 이게 R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LED를 쓸 때 5mA의 전류를 흘려주려면 225ohm의 저항을 회로에 적용을 하면 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입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이쪽에 보면은 GPIO 핀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출력과 입력, 다른 주변 장치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출력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건데 여기 보면 출력에 가로치고 푸시풀 또는 오픈 드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시풀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푸시풀은 MCU의 GPIO 설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입니다. 푸시풀의 이름처럼 전류를 푸시, 즉 밀어내거나 혹은 풀, 당기거나 이렇게 푸시, 밀어내거나 풀, 당기거나 안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위와 아래 이쪽이 푸시, 풀 스위치의 회로인데요. 위쪽에 VDD와 연결된 위에 모스펫이 있고요. 아래쪽의 모스펫은 N채널로 VSS, 즉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스위치가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MCU의 핀인데요. MCU의 핀에 하이를 내보내주고 싶으면 이쪽 스위치를 열어서 VDD가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로 0으로 내려주고 싶다, 로우를 출력하고 싶다 할 때는 밑에 스위치를 열어서 이렇게 그라운드로 내려가게 해주는,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LED는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의 전이차를 통해서 동작을 합니다. MCU와 LED를 연결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방식이 소스 방식이고요. MCU가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래 방식은 싱크 방식인데요. 싱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원으로부터 MCU가 이렇게 받아서 전류를 흘려주는 형태입니다. 푸시풀 입장에서 보면은 소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LED를 켜려면 위의 스위치가 켜져서 푸시를 하는 방식이고, 싱크 방식 같은 경우엔 LED를 켜기 위해서 아래의 스위치를 열어서 전류가 흘러가게 해주는, 풀 이렇게 당겨주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CU에서 1을 출력할 때 소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서 켜지게 되고요. 싱크 방식은 전이 차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쪽도 하이, 이쪽도 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LED가 꺼지게 됩니다. 반대로 MCU에서 로우를 출력하는 상황이면은 로우, 로우. 그래서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LED는 켜지지 않고, 싱크 방식에서는 이쪽 하이에서 로우로 흐르기 때문에
전이차가 생겨서 LED가 켜지게 됩니다. 큐브 MX를 실행해줬습니다. 우리는 LED 4개를 연결할 건데 각 핀별로 LED를 하나씩 연결해서 총 4개의 핀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4개의 GPIO를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출력을 통해서 LED를 제어하기 위함이죠. GPIO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핀을 눌러서 GPIO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엔 PA8번, 포트 A의 8번을 GPIO 아웃으로 하나 설정을 하고요. 9번도 아웃으로 설정을 해서 두 개의 LED는 PA8번과 9번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포트 B를 사용해서 PB0번 그리고 PB1번을 통해서 아웃풋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PIO 아웃풋으로 네이밍이 되는데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LED 이름으로 하나씩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통해서 라벨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이죠. LED 1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웃 LED 2번 0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아웃 LED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 4번까지 이렇게 해서 LED 4개를 연결해 줬고요. 시스템 코어를 열어보면 이쪽 GPIO가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커다랗게 하나 더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작아져 있을 수도 있는데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보면 PA8번과 9번, PB0번과 1번을 통해서 GPIO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GPIO 모드는 보면은 이렇게 GPIO 모드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아웃풋인데 푸시풀 그리고 아웃풋 오픈 드레인 타입이 있는데 오픈 드레인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푸시풀 아웃풋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푸시풀로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풀업 풀다운도 다 없고 스피드가 있는데 이것도 로우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를 설정을 했고 PA8번, 9번, PB0번, 1번을 각각의 LED로 회로도에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큐브 MX를 저장을 하고요. 키캐드의 회로도 편집기를 열어서 회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캐드 프로그램을 켜주고 회로도 편집기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만든 회로도는 MCU 페이지 그리고 LM1117 시트가 있습니다. 두 개의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 최상단에 루트 페이지, 루트 시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GPIO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GPIO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툴바에 계층 시트 그리기 혹은 단축키 S입니다. 시트 이름은 LED, 대문자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파일의 이름도 led.kicad_sch입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면 계층 시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SC를 누른 후에 계층 시트로 들어가겠습니다. LED 시트에 LED 회로들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MCU와 LED 하나를 연결하는 방법 중에 싱크 방식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LED 심볼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배치 A를 눌러줍니다. 필터에 LED라고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LED 회로 심볼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시간적으로 빠릅니다. 확인을 눌러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서 LED를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ESC 누른 후에 저항을 붙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싱크 방식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 이쪽에 3.3V 그리고 저항, LED 이쪽이 MCU와 연결되는 MCU 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MCU 페이지로 가서 저항을 하나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그리고 LED 페이지로 다시 가서 이쪽에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MCU 페이지에서 다시 3.3V의 심볼도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LED의 회로가 완성이 되는데요. 저항 값은 아직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LED를 먼저 4개를 그려놓고 저항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까지 Ctrl C 그 다음에 Ctrl V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쪽이 떨어져 있는데 다시 LED는 밑에다 놓고 D1은 여기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까지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4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다 3.3V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이쪽이 MCU의 GPIO 아웃풋 핀과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큐브 MX에서 우리가 아웃풋 핀을 4개를 설정을 했는데요. 각각 PA8번부터 9번, PB0번, PB1번입니다. 이쪽에 PA8번, PA9번, 그리고 PB0, PB1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큐브 MX에서 작성했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라벨 배치를 통해서 out 언더바 LED 1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걸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블 클릭 후에 뒤에 숫자만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CU 핀과 연결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MCU로 가서 MCU 시트에 보면 PA8번, 9번, 그리고 PB0번, 1번입니다. PA8번의 와이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레드 라벨 out LED 1 그리고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키캐드에서 네트 라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패러드 편집기의 우측에 툴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각각 이쪽이 로컬 라벨입니다. 그래서 네트 라벨이라고 부르고, 이 부분은 글로벌 라벨, 전역 라벨입니다. 이쪽은 계층 라벨, 그리고 이쪽은 시트 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4개가 중요한 개념이어서 설명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써왔던 시트 안에서의 네트 이름을 붙여줄 때 이 아이콘 로컬 라벨을 통해서 계속 써왔습니다. 이걸로 네트 라벨을 할당하게 되면 로컬 라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트 안에서만 유효한 라벨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라는 네트를 로컬 라벨로 할당을 해놨을 때 다른 시트를 가게 되면 이 A라는 라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트에서는. 그게 로컬 라벨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쪽 글로벌 라벨은 전역 라벨입니다. 우리 회로도 전체에서 통용되는 라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이라든지 그라운드라든지 이런 심벌들의 라벨은 무조건 전역 라벨로 자동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 외에도 회로도 전체에서 이름을 동일하게 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라벨들은 이 전역 라벨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계층 라벨이 있는데요. 이 계층 라벨 같은 경우에는 로컬 라벨만으로는 시트 내에서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계층 라벨을 통해서 시트 간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 핀 같은 경우엔 계층 라벨로 생성한 라벨을 시트 간 연결을 해줄 때 표현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 라벨, 로컬 라벨입니다. 이거는 지역적인 라벨로 각 시트 안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MCU에 연결된 핀 하나를 out LED 1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요. LED 시트에서는 똑같이 이쪽 부분을 out LED 1이라고 해놨습니다.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이거와 이게 연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었는데 로컬 라벨로 지었기 때문에 로컬 라벨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 out LED 1과 이쪽에 LED 시트에 있는 out LED 1 이름은 같지만 이 두 개는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컬 라벨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시트에 있을 때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층 라벨을 통해서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쪽 부분이 계층 라벨입니다. 각각 MCU 시트의 out LED 1을 이런 이름으로 계층 라벨을 생성을 해 주었고요. 마찬가지로 LED 시트에 있는 out LED 1에도 이와 같이 계층 라벨을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 계층 라벨은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이건 뒤에 LED라는 것을 붙였고 이건 뒤에 MCU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계층 라벨을 생성을 해주면 이 MCU 시트와 LED 시트 간에 연결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트 블록을 생성한 다음에 아까 전에 배치했던 계층 라벨을 MCU 시트의 계층 라벨을 이렇게 배치하고 이게 시트 핀입니다. 시트 핀을 통해 배치를 하고 LED 시트에서도 만들어 두었던
계층 라벨을 배치를 해줍니다. 시트 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트 핀과 시트 핀끼리 연결을 해주게 되면 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영상이 많이 길어져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층 라벨의 데모 프로젝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핑크버그 랩이었습니다.